좀 염류가 가하다 보니까 생육이 좀 안 좋았고요. 비대에도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실생으로 심는 것과 정목류로 심는 거에 대해서 수확량이라든지 그 품질이라든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안에 있는 오이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방문했던 농가였는데 좀 염류가 가하다 보니까 생육이 좀 안 좋았고요. 비대에도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이렇게 그 양액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게 이 배지에 염류가 쌓이다 보니까 다다음 잡기 때 갑자기 생육이 확 떨어지거나 수확량이 감소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까지는 이제 플러싱의 개념으로 배지에 있는 염기를 빼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으셨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지의 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염류박사 이런 제품이 있다 보니까 염을 좀 쉽게 해결했었는데 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염류박사보다는 한번 또 다른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육류에 관련된 얘기고요. 종자나 이런 선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생으로 심는 것과 정목류로 심는 거에 대해서 수확량이라든지 그 품질이라든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같은 염분 내에서 얼마만큼 더 잘 버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이 농사 시작할 때 그냥 씨 뿌려서 키우면 되는 거 아냐 생각하시죠? 만약 여러분의 밭이나 배지에 염류가 조금이라도 쌓여 있다면 그 생각 때문에 수확량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오이는 꼭 전목류를 써야 하는지, 특히 염류가 높은 땅에서 왜 이게 필수인지 팩트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이는 아주 예민한 식물입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호박대목은 뿌리가 마치 강철 같아요. 실생면은 오이 뿌리 그대로라 환경 변화에 너무 민감한데 전목면은 호박의 강력한 뿌리를 빌려 쓰는 거죠. 병에도 강하고 추위도 잘 견딥니다. 특히 초보 농부들이 가장 많이 겪는 염류 집적. 양액 농도가 높거나 토양에 비료가 쌓이면 뿌리가 타들어갑니다. 실생면은 이 상황에서 물을 빨아올리지 못해 말라 죽기 일쑤죠. 하지만 호박대목은 염류 농도가 높을 때도 어떻게든 양분을 밀어올리는 깡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수들이 굳이 비싼 전목류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땅의 이씨 수치가 조금 높다? 혹은 시설 재배라 연작장애가 걱정된다? 고민하지 마세요. 전목류는 묘값 조금 더 들어가는 보험입니다. 30% 더 수확해서 묘값 뽑고도 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재배 중 염류가 높아서 고생인 분들에게는 염류박사를 추천드리고 염류 문제가 없다면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는 PB69 테라가드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기에 심었던 모들은 다 실생류입니다. 그래서 염류 문제로 인해서 수분을 많이 못 당기다 보니까 이파리가 좀 찌글찌글해진 것도 있었고요. 또 질소가 과잉되다 보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진하게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음 잡기를 위해서 전목류로 했을 때 어떨지 한번 이렇게 전목류를 2주 정도 심어 봤습니다. 지금 염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배지가 한 5 이상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큰 놈들은 염분폐를 받기 때문에 좀 비대라든지 이런 게 좀 소홀치는 않아요. 근데 전목류를 좀 늦게 한번 심어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과가 안 달려 있어서 아니면 키가 덜 크다 보니까 먼저 심은 것보다는 당연히 정상이겠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에 심을 때부터 염분 자체가 5 정도 나왔던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얘네들 초기 정식할 때보다도 염분 수치가 더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정식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좋아하는 잎색 진하지가 않습니다. 뒤에는 오히려 다 신초까지 좀 다 진한 편인데 오히려 더 진하지가 않고요. 잎을 보시면은 그래도 질소가 배지에 좀 있다 보니까 질소를 좀 많이 먹은 경향은 있는데 염분 피해는 좀 덜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절간성도 보더라도 이렇게 나쁘지 않게 따박 좀 올라왔고요. 지금 실생류 같은 경우에는 잎에 뭐 타는 증상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신초도 보면은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잘 올라옵니다. 타서 이렇게 오돌오돌하게 탈 준비를 하는 것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탄 것도 많이 보이고 그 신초를 봤을 때는 신초가 확실히 작죠, 사이즈가.
이렇게 양액재배에서처럼 염분이 높던지 토경에서도 염분이 높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분이 낮은 경우에는 실생을 하시는 게 뭐 비용적인 면도 괜찮고요. 뭐 후기, 수확량이나 품질도 더 좋게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전목류의 특징이 다른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염분이 높은 상태에서는 비용을 좀 더 들이시더라도 전목류를 하시는 게 수확량이나 과학 품질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그 접목으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토경을 하시다가 양액으로 넘어가실 때 다른 양액 재배 하신 농가들 방문을 하고 나서 그쪽에서 실생으로 잘 키웠다고 하니 나도 한번 실생으로 키워볼게. 세배지, 올해 처음 쓰는 세배지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세 작기, 네 작기 돌린 상황입니다. 그럼 염분기가 배지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목무로 하시는 게 좀 수월하고요. 그러면은 염분이 올라왔을 때 염류박사를 쓰면 되지 않느냐. 염류박사를 쓰셔도 되는데 염류박사를 썼을 때도 실생묘와 전목묘가 끼어난 소득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염분 피해가 있다고 했을 때 염류박사의 선택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초기 뭐 선택을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이 배지 같은 경우에도 초기 그 염이 안 쌓이게끔 주기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미세한 하나의 차이가 농가 수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한 거 좀 따져가시면서 농사를 지시면은 농사가 좀 한결 쉬워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뿌리가 활착이 잘 되어 있어야 작물이 잘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제 뿌리 관리에 있어서 실생보다는 좀 접목이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자재로 활용을 했을 때도 전목류를 쓴다 하더라도 염류가 높다 하면은 염류박사를 써주시고요. 그 염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뿌리 발근해 주셔야겠죠. PB육구와 테라가드를 써줌으로써 뿌리 활착과 뿌리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모종 선택부터 일단 추후 관리까지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그 행복하고 돈이 되는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농장 상태가 궁금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